안녕하세요. 예, 예. 예, 상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그 100점으로 시험 봐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그 문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이렇게 되게 될 거고, 단문은 그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낼 거고, 진도표에 없는 거 하나씩 꼭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도표에 예고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이렇고, 왜냐하면 실전에서 꼭 그래 나오더라고요. 실전에서 조금 이렇게 의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게 되니까, 오늘 종료선언 자체인데 아니나 다를까 조문 한참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문을 드는데 규칙에서 찾아야 돼. 규칙에서. 그러니까 조문이 있다는 걸 확인해보고, 저번에 꼭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안 찾아보면 막상 찾으려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법 조문. 그러니까 규칙 67조에 또 종료 선언으로 찾으면 안 되고 소치와 효력을 다투는 방법, 다투는 절차 이걸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종료 선언으로 찾으니까 또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치와 효력을 다투는 절차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지. 예, 그러니까, 알려드리지 않은 이유는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걸 실제 한번 찾아보면 잘 안 찾긴다는 걸 본인 스스로 느껴야지 실전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배우는 거는 잘 기억에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배워야지, 그런 것들을 이래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급의 문제를 하나씩 이래 내볼 생각인데, 제 의도는 그런 거라도 한번 이래 조문 찾아가지고 한번 쓰라는 의도지, 그냥 나가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펜을 접고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를 100번 동안 꼼꼼하게 쓰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래 답안 작성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실전에서도 작년에 왜 송달급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짜내지 않으면 그거는 2차 시험에서 0점 처리가 이렇게 되게 되니까, 만점을 거의 75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다 똑같은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조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답안지를 그냥 거의 그냥 내지 말고, 대신에 소송 종료 선언을 하는 대표적인 사안이 기일 지정 신청과 그다음에 이유 없는 기일 지정 신청과 판결 소송 종료 강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다가 배점을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거기다가 배점을 이래 했으니까, 일단은 그쪽 부분 중심으로 이래 암기를 하시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쪽을 좀 암기를 해주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2차 시험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 내가 3기쯤 오면은 뭐 되게 답안지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1기나 3기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보고 썼는데 오늘도 보고 쓰고 뭐 이렇게 되게 되니까, 내가 이게 과연 2차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이게 2차 시험에서 과연 내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 이래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힘들어지고 또 불안감을 갖게 되고, 또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부에 대한 의욕이나 열의 같은 거 이런 걸 점점 잃게 되거든요. 근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동일하고, 저 사람은 책 안 보고 잘 썼는데요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뭘 쓰는지 몰라 우리가. 아시죠? 그러니까 딱 해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내용이 과연 뭘까? 내용 예우국가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또 자기가 준비해놓은 처분권주의를 계속 쓰는 기팔력 나와도 처분권주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아무도 모른다고요 내용은. 그러니까 실제 제대로 된 답안지,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읽어보면은 모범 답안을 준비한 사람들은 공부를 경험이 많거든요.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안지를 또 문제를 빠짐없이 이래 종료 선언까지 이래 쓰는 사람들이 모범 답안으로 아마 책정이 이래 되게 될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다 이래 생각하면은 짐 빠져서 공부하기 싫어져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빨리 가져가서 그런데, 답안지를 안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돌려본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다 나랑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만 읽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재벌 아들로 태어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두 명 그 친구를 안다고 해서 모든 아들이 다 재벌 아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금수저는 아니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그 비슷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공부해요. 지금부터 공부니까 지금부터 계획표를 짤 때 무조건 5위독은 해야 돼요. 5위독. 5번은 책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계획표를 짜셔야 돼. 그러니까 특히 그 주말만으로 이렇게 수업 따라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5위독을 할 수 있는 그 계획표를 이렇게 반드시 짜셔야 되고 문제를 그려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트에서 브리타가 낼 게 없으면 전회차에서 또 한 번 내겠습니다. 전회차에서. 그러니까 랜덤으로 계속 끌고 내려오면서 앞을 거를 내진 않고 대신에 그러니까 1회 때 시험 받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다든지 뭐 1회 때 시험 범위 문제를 3회 때 한 번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게 될 테니까 무조건 책은 처음부터 보내야 돼. 무조건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보시면서 그게 한 회독이야. 한 회독이고 그걸 5회독 안에 넣으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1회독, 1회독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정리를 하고 이거 끝나고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회독수를 늘려주는 거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날에 벼락치기 하는 겁니다. 첫째 날 시험 치고 와가지고 우리가 민소를 벼락치기 하는 거 그게 최종 목표, 최종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고 그 전까지는 준비 과정이 불교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이래 불가하니까 학원의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딱 정리를 할 때 포커스를 항상 D-Day 시험 장날 그날을 이렇게 겨냥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지금부터 오히려 또 조심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힘 빠지시는 분은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지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래 힘을 내셔가지고 달려줘야 될 시점인데 이제부터 이제 사람들은 뭐 운동화 사고 이제 뛰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쓰러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달려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잘 안 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요 끝까지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래 생각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완성시키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시죠? 지금 완성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 완성돼 버리면 잊어버리잖아. 지금 시험이 2달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버리니까, 지금은 완성되면 안 돼. 완성되면 안 되니까, 8월 달에 완성돼야 돼. 8월 달에. 8월 달에 완성이 되셔야 되니까,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야.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걸 벼락치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아시고, 1차 치고 오신 분들,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지금 되게 기뻐. 아시죠? 마음 심적으로 이래 누구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렇게 민법에서 살아남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전파해주고 싶고 이러는데, 부질없다. 아시겠죠? 1차 붙은 거 가지고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 오늘 시험 봐서 알겠지만 본인의 실력이 그 현상이야. 그 현상에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할 것 천지야. 할 것 천지니까 1차 시험을 기본 도치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이번 주에 끝내야 돼요. 끝내야지 이래 되게 되고 아마 끝내야 될 겁니다. 이 시험 답안지 1회 써놓고도 아직 1차 걱정하고 1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제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될 테니까 하여튼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새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하면 돼요. 하면 되니까 이 길을 좀 못 따라갔다든지 아니면 1차 준비한다고 빠져버렸다고 해가지고 시험에 떨어지겠다 아니면 올해는 물 건너갔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끝까지 가봐야 돼요. 아무도 모른다.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지금 1차를 이래 민법을 어렵게 내는 거 보면 2차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채점을 안 하겠다는 말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채점을 지금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채점은 난 못한다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민법에서 일단 추려내려고 이래 했는데 의외로 채권에서 많이 살아남아 버렸어요. 예상과 다르게 지금 1차 떨어진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남았잖아. 한 번 더 이렇게 기회가 남았으니까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채점을 부담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을 조라하는데 이래 이야기하니까 매년 정상적으로 나오다가 올해 갑자기 브리타 낼 것처럼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브리타 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브리타 있었고 언제나 브리타는 있었는데 근데 그걸 자꾸 너무 크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원래 민법에도 민법 총칙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채권법이 되게 쉽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브리타에서 헤매버리면 그 평심을 잃어버리면 뒤에 걸 다 틀려버리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리타를 너무 크게 보지 말고 항상 있어 왔다. 항상 있어 왔고 올해도 있을 거다. 올해도 그 브리타 문제는 있을 테니까 그런데 자꾸 이래 신경 쓰지 말고 앞에 이래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걸 잘 써야 되고 또 잘 쓰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그 답안지를 이래 그 연습을 하시고요. 배점 조절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2기 때부터 늘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특정 문제만 자꾸 이래 잘 쓰려고 이래 노력하지 말고 전체적인 균형.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처럼 종료 선언처럼요. 브리타성 문제가 나왔다 할지라도 조문을 찾아서라도 반드시 이래 끄집어내 가지고 그 억지로라도 이래 쓸 수 있는 그런 그 답안 작성을 할 수 있는 이래 그 연습을 이래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3기 때 이제 그거 하기 위해서 이래 모인 자리니까요. 그런 걸 이래 꼭 주의하시고 점수에 신경 쓰지 마라. 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책을 그 한번 보고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 다 1회독 하고 있는데 내가 1회독 못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그 합격을 이래 그 보장해주지 못하게 되니까 반드시 책을 보고 오셔요. 보고 오시고 여기 그 진도 이래 표에 나 있는데 그 내가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반이라도 따라와라. 반이라도 그러니까 2개라도 이래 외워가지고 올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이래 차근차근 이래 따라가면 되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5회독 해야 될 사람이거든. 5회독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못 외운다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차츰 이래 그 하나씩 이래 외우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2개 내지 한 3개 정도는 외우시면 그 충분하게 이래 따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라도 이래 좀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보고 그 범위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외우세요. 순서대로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교과서 진도대로 이래 외우지 말고 그 범위 자체에서 가장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느낌 오는 거 이런 것들부터 먼저 이래 잡아가지고 이래 외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암기를 이래 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고 2기 때부터 이래 말씀드렸지만 여기 그 써 있는 거는 반드시 내고 여기 없는 것도 냅니다. 없는 것도 이래 출제를 이래 하게 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오늘 같은 형태로 이래 출제하게 될 테니까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래 막 예상되는 거 써가지고 이래 막 점수 잘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시험 가가지고 또 의외의 문제들 나왔을 때 그 대처 못하고 그다음에 또 당황해가지고 오히려 준비했는 것까지 못 써버리면 그러면 시험에서 결국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 의외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래 한 번씩 이래 써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래 그런 시간을 이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보고.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항상 있다. 항상 있다라고 이래 생각을 그게 노동법에 나올 수도 있고 인사에 나올 수도 있고 민소에도 나올 수 있고 뭐 행정에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작년에 그 인사처럼 그 뭐 신의 의료사준가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인사에서 작년에 그 터졌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또 뭐 행정에서 또 의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 문제가 이래 출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년 있어 왔으니까 작년만이 그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있을 거다. 채점 못합니다. 이거 A값만 내 가지고는 도대체가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량이 안 되니까 의외의 문제를 하나씩 넣어줘야 돼. 하나씩 이래 넣어줘야 되는데. 딱 해놓고 이야기하면 이제 채점하는 답안지가 2000부 왔어. 2000부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작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걸러냅니다. 답안지 다 못 쓴 답안지를 일단은 출연해가지고 한 문제만 쓴 답안지나 아니면 2문제만 쓴 답안지, 반만 쓴 답안지 이런 것들이 그게 한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빼놔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다 분류를 이래 시켜버린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몇 점 줘도 크게 상관없어. 이게 뭐 30점 주나 32점 주나 뭐 크게 이래 그 대세 얘네들은 지장이 없는 답안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안지를 그 채점 안 할 때는 거의 뭐 1분에 한 10부씩 이런 식으로 이래 채점을 이래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왜냐면 얘네들도 관심 없어. 내가 몇 점 받을지를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걸 내가 꼼꼼하게 채점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답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답안지로 이래 그나마 다 쓴 답안지인데 근데 이게 다 썼다고 다 내용이 또 좋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여국가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 안에서 또 다시 이래 다시 출연하게 되거든. 또 그러니까 정작 이래 채점을 2000부가 왔다 할지라도 제대로 채점하는 답안지는 500부가 채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500부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다시 내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실 때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잘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써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되게 치밀하게 하시고 되게 꼼꼼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배점표를 한 번씩
배점표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0.25 배점도 있더라고요. 0.25. 그러니까 그 1.2점 뭐 1.0.5까지 해가지고 0.25까지 이 표현이 들어가면 0.25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래 배점표를 이래 그 만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쪽 답안지에 들어가야 돼. 일단은 이쪽에 분류되면 큰일 나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올림픽으로 이래 분류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쪽으로 일단은 분류가 이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래 뭐라도 쓰라. 뭐라도 이래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래 계속 하게 이래 되게 된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답안지를 똑같은 정성을 들여서 이래 채점한다는 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래 그래야 되게 되니까 일단은 그런 주의점을 하시고 되게 딱 쓴 만큼 점수를 주더라고. 딱 쓴 만큼. 그러니까 유행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덜 받지도 않고 딱 그 정도 나오겠다라고 생각되면 그런 식으로 이래 점수가 이래 받아지는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남들이 조금 사물관할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달은 어차피 다 법전 뺏겼을 건데 사물관할에 대해서 그때 조금 이래 개정법 내용이나 아니면 병합 소송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쓴 답안지는 의외의 점수가 받았어. 왜냐 그러면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으로 갖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물관할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이래 송달에다가 사물관할을 건드리지 않고 이래 버리면 반이 이쪽으로 이래 공란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를 잘 받았는 게 작년 답안지였습니다. 민소가. 그런데 올해를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낙 못 쓰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의외의 점수를 이래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래 생겼는데요. 올해는 아마 그런 문제는 쉽진 않습니다. 웬만큼 내가 외우면 남도 외우고 있거든. 외우고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내가 쓰는데 얘가 못 쓰는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A급에서 판가름이 난다 이 말입니다. A급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성공이나 그다음에 뭐 재소금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판가름 당락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이 이래 돼버리게 되니까 올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는 예상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니까 그런 걸 철저하게 외우고 준비를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락을 가르는 이렇게 기준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래 생각하시고 앞으로 준비하실 때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거는 일단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반드시 이래 잡겠다라는 기본으로 그런 식으로 이래 정리하고 자꾸 정상적으로 출제될 걸 대비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외우고 있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정말 정작 중요한 결정 기준에서 밀려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합격을 이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이래 주의하시고 하여튼 지금부터 끝까지 물러서지 말고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 결사하지 말고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학원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학원에 나올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인사까지는 와도 민소를 내가 굳이 이래 밤에 이래 참아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책을 안 보게 되고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들을 건데 내가 왜 시험을 이래 억지로 외워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아침에 내가 굳이 왜 일찍 일어나야 될까 할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할 사람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일어나야 될 몸도 피곤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지금 재밌는 방송 프로들이 꽤 많이 지금 포진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밤새도록 봐도 지금 질리지 않던 그런 현상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래 시험을 이래 이미 접어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하여튼 결석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달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생각하시고 정말 자신 없는 사람들은 원래 달려봐가지고 내가 몇 점 나오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달려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게 의외의 결과로 합격을 보장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되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하여튼 반드시 이렇게 잘 정리하고 하루 정도는 꼭 공부 안 될 때 아니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씻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작업이 뭐냐 그러면 이 강의 계획표에 없는 거 한번 보세요. 강의 계획표에 없는 거 하루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강의 계획표에서 다루지 않는 것들이 나왔을 때 최소한 나는 뭘 쓸까 이런 거 그러니까 조문이나 아니면 판례 이런 것들을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 강의 계획표에 없는 것들을 내가 출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쟁점인데 이 강의교육에서 소개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작년에 출제된 거 기출 빼고요. 기출 빼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서 이건 내가 뭘 쓸까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외우지는 말고 그냥 이렇게 조문을 확인해 둔다든지 아니면 두 문자를 따놓는다든지 아니면 판례만 봐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정도만 해두시면 돼요. 그거는 미리 해두지 말고 다음 달 이게 상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루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예, 봐두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임박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임박에서 이래 한 2주나 정도 이래 남았을 때 그러니까 거의 3기 끝났을 때 그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하루 정도 이래 투자해가지고 그래 보고 나머지는 그냥 A급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그 2주든 A급 철저하게 내가 그 남들보다 그 완벽하게 쓰겠다 이런 기분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그게 맞고 그러면 그 정도 봤는데도 그 벗어난 게 나오면 누구도 못 씁니다. 누구도 이래 쓸 수 있는 그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쓰는 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급들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여기서 그냥 당락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달리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가져갈 수는 없어 아시겠죠? 모든 그 논점을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그래 시험장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취사 선택이라는 거 강약 조절이라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거를 그냥 완전 건너뛰지 말고 그냥 조문이나 확인해 둔다든지 아니면 내가 외운 걸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것들 비슷한 그림으로 목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 공부를 해두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다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또 저공비행을 이래 어느 것도 이래 튀는 답안지가 없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고득점을 못 하게 돼. 고득점을 이래 하나라도 60점 넘는 게 한 2개는 있어줘야 되거든. 두세 개 정도는 있어야지 설사 50점짜리가 하나 있더라도 그걸 보완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게 되니까요. 그게 반드시 이렇게 튀는 답안지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완벽하게 외운 것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과목당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이래 준비해 둘 수 있도록 그래 정리를 이래 해두시면 되겠죠. 자 오늘 진도를 소차부터 이래 진도를 했고 작년에는 이 파트에서 유력한 예상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재소금제였거든. 재소금제가 아주 유력한 걸출의 특이급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래 정리하시면 됐는데 원래 같은 경우는 오늘 진도 범위에서 제가 하나를 이래 꼽아야 된다 그러면은 판결의 편치를 꼽을 것 같아요. 판결의 편치. 그 부분이 가장 유력한 A급이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논점이 주관적 범위 그 중에서 변론 종결 외에 생긴 논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의 논점 자체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그런 논점이고 객관적 범위 논점에서는 가장 쉬운 사례가 오늘 나왔던 말소소송입니다. 말소소송. 그러니까 말소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위조했다고 해서 말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놓고 다시 허위 표시를 이유로 해서 말소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게 사법시험에서 벌써 한 2번 나왔고 변시에서 벌써 나왔고 그다음에 또 법원행시나 이쪽에서도 이렇게 출제되는 논점이거든. 그러니까 가장 기본형의 문제 이게 제일 많이 빈출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상계나 이런 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더 많이 출제된 논점이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 논점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도록 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시험 스타일에도 맞아 이게 또 시험 스타일 자체도 이래 맞게 출제 스타일도 이래 맞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안처 구성을 해줄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래 챙겨둘 수 있도록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논점은 이래 끼어 들어간다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차 관련해서 이제 출제될 만한 것들이 오늘 나왔던 것처럼 소차 효력을 다투는 절차거든. 그러면 소차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이래 우리 규칙 기일 지정 신청이라는 규칙 67조에서 다투는 절차에 대해서 이래 방법이 이래 마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걸 기일 지정 신청 사유를 오늘 문제처럼 민법상 하자를 들고 와도 되냐 이 말입니다. 민법상 하자를 이래 들고 와도 될지 그러면 이 문제를 검토하려면 민법상 하자를 가지고 기일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제를 따지려면 뭘부터 우리가 답안지에서 검토를 하고 넘어가 줘야 되냐 그러면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게 법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배점 자체는 몇 점이 안 된다 할지라도 법적 성격이 배점 자체는 몇 점이 배점이 안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태도나 이런 것들을 적시해주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 거지. 이게 성격을 소송행위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문제를 풀어낸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래 말이 되지 않으니까 성격 자체를 어떤 성격을 보게 되는지 특히 소차는 견해 드립도 없습니다. 이거는 견해 드립도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냥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이다 이렇게 결론이 이래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점을 먼저 이래 써주고 그 다음에 판례 태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짚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판례 태도 쓰실 때 반드시 모든 민법상 하자를 못 다투는 게 아니고 오늘 판례 표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가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이 우리 형법에도 형법에도 이래 범죄로 나타나게 되거든. 사기죄, 그다음에 협박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평가돼 버리면 그때는 이제 재심 사유가 돼 버립니다. 재심 사유가 이래 되게 되니까 재심 사유에 들어가면 그때는 다툴 수 있게 돼요. 다툴 수 있게 되게 되니까 판례 표현을 거기까지 쓸 수 있도록 답안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언급을 이래 해주시는 게 그게 이래 필요한데 뭐니 해도 먼저 써줘야 될 거 법적 성격입니다. 법적 성격. 법적 성격을 이래 먼저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기일지정 신청 자체는 규칙 67조에서 규정돼 있으니까 여기를 건드리면 안 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고민하고 있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일지정 신청이 됩니까? 이랬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 쓰는 답안지입니다. 왜냐하면 규칙 67조에서 무조건 기일지정 신청으로 다투라 이래 돼 있어요. 다투라고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한 걸 고민하고 있어버리면은 그거는 법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안지를 표현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규칙 67조에서 정한 기일지정 신청은 가능해. 아직 가능한데 사유를 기일지정 신청 사유를 민법상 하자가 들고 왔을 때 민법상 하자를 이래 가지고 기일지정 신청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냐 이 말이거든. 받아줄 수 있는지 기일지정 신청을 타당하다고 이래 받아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래 쟁점이 이래 되는 거지. 기일지정 신청이 됩니까? 이런 쓰는 거는 정말 잘못된 답안지가 된다고.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주의사항이다. 이 문제에서는 이래 주의사항이 되게 되니까 소차 부분에서 남아있는 논점입니다. 이 소차 부분에서 남아있는 그 쟁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소차에서 기억하셔야 될 이래 부분이고 소차가 그 행정에서 출제된 게 직탐에서도 소차는데 왜냐하면 직권탐지주의 적용을 받는 그 절차가 처분권주의 제한을 받거든요. 제한을 이래 받게 되는데 근데 직권탐지주의도 행정소송도 당사자가 개시해줘야지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지 당사자가 소재기를 안 하면 행정소송이 열리지가 않거든요. 행정쟁송이 열리지가 않는다고. 따라서 당연히 소송을 할지 말지는 당사자 의사에 이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취하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지 말지가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으면 취하도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면 행정에서 그러면 직권탐지주의에서 그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는 거 뭘 못하냐 그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화해나 포기락 이런 걸 못한다는 거지. 행정소송 절차, 직탐에 의한 소송 절차에서도 소치하는 됩니다. 소치하는 모든 소송물에 대해서 소치하는 돼. 소치하는 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그게 행정으로 나왔죠. 행정으로 이래 출제가 이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유추해가지고 이래 정리를 이래 하시면 되고 오늘 그 법적 성격 쓸 때 소차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이다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소차 요건에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받아야 되니까 피고 동의가 필요하게 되니까 이게 사법상 계약처럼 이래 처리되는 느낌을 이래 갖게 되는데 그거는 방식상 제약의 그 동의가 필요한 거지 그게 소차 자체 성립 요건으로서 동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의미가 아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게 오늘 그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고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효력 발생에 필요한 한 가지에 그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에 그치는 거지 당사자 간의 합의 때문에 소치화되고 막 소송 절차가 개시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법원에 대한 그냥 단독적 소송이다. 거의 이견 없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 견해 대립 자체가 거의 없는 부분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냥 그 결론 자체로 기억해서 이래 정리하시고 아무래도 판례 표현을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니까 재심 사유 해당하면 그때는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민법상 하자로는 못 다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치지 않도록 그 예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 가능한 경우가 있게 되고 당연히 오늘 사안 포섭해 줄 때도 당연히 그 사안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정리를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게 그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점짜리다. 10점짜리다. 그러면 10점치만 써야 돼. 10점치만 이래 써야 되고 이걸 또 광분해가지고 막 많이 쓰지 말고요. 그러니까 10점에 맞게 그래 쓰시고 당연히 2번이 더 많이 써야 되겠죠. 2번이 변종의 승계인이 논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때 다룬 논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출제가 된 거고 변론 종결로의 승계를 단문으로 내볼까 이래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아니에요. 그 출제 가능성은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변론 종결로의 승계는 사례가 더 맞는 이래 출제 가능성이 더 맞지 않을까 이래 되게 되고 가장 그러니까 기본형의 논점으로 이렇게 정리가 이래 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판령 문제 나오면 다시 원론적 이야기를 잘 잡아줘야 돼. 원론적 이야기 그게 뭐냐 그러면 주관적 범위를 먼저 검토하는 거다. 주관적 범위를 검토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끝나면 안 되고 객관적 범위까지 검토가 돼야 돼. 그게 짧게라도 객관적 범위 즉 소송물 동일 문제를 반드시 이렇게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기판력 조척됐다 이렇게 결론을 이래 내려줘야 되는 거지.
2번에서는 주관적 범위고 3번에서는 객관적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빠지면 안 돼. 각각. 이거는 2번에서는 주관적 범위만 검토한다든지 3번에서는 소속물 동일만 검토한다든지 이런 답안지가 제일 나쁜 답안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답안지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2번에서는 주관적 범위를 90% 썼다 할지라도 객관적 범위를 한 줄 써줘야 돼요. 한 줄을 이래 써줘야 되고 3번에서는 객관적 범위가 주된 논점이라 할지라도 먼저 주관적 범위부터 잡아주라고. 주관적 범위부터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넘어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3번에서 안 잡으면 감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점하도록. 그러니까 2점씩 이래 빼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고 2번에서도 객관적 범위 검토 안 하면 그것도 감점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될 테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넘어와야 돼. 검토를 하고 이래 넘어올 수 있도록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관적 범위에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변론적 결론이 생긴 이래 들어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기판력 받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기판력을 이래 받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처럼 취급되는 제3자가 있거든. 네 가지가 있게 되게 되고 그게 승목 기탈이다. 아시겠죠? 변론적 결론이 생긴 청구의 목적물 소지자 그다음에 제3자 소송 담당에서 권리기속 주체 그다음에 소송 탈퇴 이런 네 개 중에 하나가 지금 변론적 결론이 생긴이니까 그렇게 변론적으로 생긴 논점을 끌어오셔야 돼요. 끌어오셔야지 이래 되게 되는 거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1번 변론적으로 생긴 이래 들어가는 거 이런 답안지가 되면 안 돼. 이렇게 구성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크게 이래 잡아 들어와서 이래 처리하고 그다음에 변종 후의 승계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 소속물 승계와 계정물 승계로 나뉜다. 아시겠죠? 소속물 승계와 계정물 승계로 이래 나뉘게 되게 되는데 지금 사안이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등기가 이래 이전된 그런 사안이 이래 되게 되는데 등기가 이래 넘어갔으니까 등기 자체를 넘겨받았으니까 이거는 계정물 승계로 이래 보게 되고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권리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해를 하시는 분이 이기 때 있었는데요. 등기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권리 변동이 언제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원인 무효 등기가 이래 넘어갔잖아요. 원인 무효 등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 등기가 원인 무효잖아요. 원인 무효인데 원인 무효로 돼 있는 이 등기를 넘겨받는 거 이거는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죠. 권리자가 이래 되는 게 아니고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소유권 취득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을 이래 할 수 없게 되게 되고 변리사 시험에 동산을 출제해가지고 무권리자로부터 넘겨받았을 때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선의취득 제도라는 논점을 이래 같이 엮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고유한 방법을 가져버리는 그런 문제로 이래 변리사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못 내겠습니다. 왜 못 내냐 그러면 선의취득을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선의취득 자체를 우리 시험 범위에서 민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논점을 내기가 힘들어. 저도 이래 주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못 내. 그런 식으로 이래 낼 수 없게 되니까 민법적 논점을 엮여 있는 그런 문제를 못 내겠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래 출제를 하기가 부담이 이래 되게 되니까 시험 범위가 민총하고 측근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고려 대상으로 이래 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효인 등기를 넘겨받았을 때 그때는 물권 변동이 아닙니다. 권리 승계가 아니에요. 권리 승계가 아니고 이거는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만 넘겨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라고. 여전히 이래 무효가 이래 되게 되고 권리자다 이렇게 보지 말고 등기 넘겨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소속물 승계 아닙니까? 이래 평가하지 말고요. 그냥 계정물입니다.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분쟁의 대상이 된 객체 등기 자체가 넘어간 거라고. 등기 자체가 이래 넘어간 거니까 계정물 승계로 이래 보시면 이래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판단을 이래 하시 들어가시면 이래 되게 되고